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공물 가르치는 정승현입니다. 일단 오늘 할 거는 내년 합격 전략 설명이고요. 그리고 일단 전반적으로 임용에 대해서 그리고 제 강의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내년에 이제 바뀐 점 그리고 어떻게 진행될 거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제 관련된 거고요. 컨텐츠는 임용시험 전반적인 건 이제 개요적인 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연관 개요하고 강의 프로그램적인 거를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시험적인 거는 일단 교육학 20점하고, 그 다음에 과교론하고 전공, 과교론 24점, 전공 56점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좀 특정 학교들도 그렇고, 많이 조심해야 될 게, 제가 처음 왔을 때도 그렇고 하는데, 전공에 좀 올인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전공은 만점 받기가 되게 힘든 시험이라서 아무리 잘해도 실질적으로 50 넘기가 되게 힘듭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도 극상위권도 50점 넘은 사람들이 그렇게 몇 명이 안 돼요. 네, 직강생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인강생 같은 경우는 이제 컨택적인 그런 소스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과교론하고 교육학 같은 경우는 조금만 잘하시는 분들은 44점 만점에서 44점이죠. 그 다음에 56이고. 근데 뭐 과교론하고 교육학이 분리가 돼 있으니까 시험은 전공하고 그 다음에 과교론을 같이 보는데 이 분리를 시켰죠. 여기서 얘는 교육학하고 그 다음에 과교론. 상위권들 같은 경우는 과교론하고 교육학을 실질적으로 만점 받으신 분도 계세요. 근데 좀 한 40점 넘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전공 같은 경우는 56점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나와봐야 아는 건데 근데 작년 기준으로는 50점 넘은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전국에. 그래서 여기를 등한시해 버리면은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좀 골고루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강의 진행할 때 좀 여유롭게 여기에 이제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왜냐면 종합 점수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네 그렇죠. 종합적으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만 올인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좀 맞춰서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먼저 그거를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물리 같은 경우는 순수 물리만 보면은 일단 셋이 작년부터 바뀌어가지고 총 17문항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입형이 물리가 총 전공 80점 만점에서 A형, B형에서 80점 만점인데 기입형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단답형이죠. 기입형이 물리로 다 넘어왔어요. 과교로는 이제 서술이라고 보기는 그렇죠. 뭐냐면 뭐 풀이 과정과 함께 적으셨는데 풀이 과정은 핵심만 보는 거기 때문에 서술형이 이런 식으로 11문항이 되고 6문항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A형이 9문항, 그 다음에 B형이 8문항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그거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임용시험 특징 같은 경우는 임용시험은 평가원에서 주최를 하는데 평가원 여타 시험들 대표적인 평가원에서 나오는 시험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제일 유명한 게 수능이죠. 수능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제 중대한 시험이죠. 인생에서 거의 크리티컬한 시험인데 수능은 연구가 많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대형 학원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출제 교재들도 되게 다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교재를 봐야 되는지가 오픈이 많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수능은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일단 답이 명확하죠. 왜냐면 객관식이라는 특이점이 있죠. 일부는 뭐 그냥 숫자로 기억한다 하지만 그것도 거의 대부분 딱 답이 떨어지는 숫자이기 때문에 수능하고 좀 차이는 뭐냐면 임용에서는 일단 교재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엿장수 마음대로 임용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상위권 합격자들이 잘못 알려주는 방향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용은 좀 이 가려진 시험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잘못 접근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임용에. 그래서 제가 처음 왔을 때 기입형에 풀이 쓰시는 분도 상당히 많았는데 심지어 타 과목에 이제 그 시험을
감독관으로 갔는데 기입형에 풀이를 쓰고 계신다는 분들도 그걸 봤대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고 했는데 기입형은 무조건 이제 그 답만 쓰시면 되는데 그건 이따가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뭐 총 100점 만점이죠.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평가원이 주최하고요. 교수 한두 분이 들어가셔가지고 교수분들이 출제를 해요. 3주 동안 3주 동안 출제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출제 끝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필터링 하는 거죠. 그리고 전공적인 거는 역학, 전자기, 양자, 파동강학, 열미통계, 현대물리 골고루 출제됩니다. 어떨 때는 뭐 역학이 많이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역학, 전자기, 양자에서 많이 출제될 수 있는데 이게 3대 메인 과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의 한 반 이상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임용이 한 끗 차로 갈려요. 역학이 많이 나온다 해서 역학 다 맞는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도 라그랑지 안이 실질적으로 이론 때 했던 거의 똑같은 문제 나왔는데 정답률이 30%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파트가 많이 나온다 해서 거기서 다 맞냐 이런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골고루 다 하셔야 돼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나는 뭐 양자가 좀 떨어지니 양자를 버리겠다. 아니면 현대물리 모르겠으니까 현대 버리겠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아셨죠? 여기서 쉽게 나와버리면 그 3, 4점이 되게 무섭게 될 수가 있어요. 엄청 이게 한 1, 2점 차이로 떨어져 올 수가 있거든요. 네, 따다다다 붙어 있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 모의평가가 없어요. 모의평가가 없고 수능 같은 경우는 모의평가가 있죠. 네, 근데 모의평가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해볼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모의평가가 없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정말 좀 공들여서 많이 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실질적으로 현장 경험을 좀 해보라고. 그리고 일단 예전에도 한번 그 강의에서도 항상 몇 번 말하는데 줄 세우는 시험들 같은 경우는 수능은 만점이 맞기는 어렵지만 만점이 가능해요. 수능 같은 경우는. 그런데 임용시험, 특히 고시라는 시험들이 있잖아요. 이 고시, 뭐 사법고시도 그렇고 임용도 고시죠. 그 다음에 기술고시도 있고 뭐 외무고시도 있고 여러 고시 있는데 고시 시험에서는 무조건 만점이 나오면 안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만점이 한 명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 만점이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이 한 명 지역에 만점자들이 써버리면은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2차로 갈려버린다 소리인데 그러니까 고시 시험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이제 하냐면 선 지역을 선택을 한 다음에 후평가를 하죠. 수능은 다르죠. 수능은 평가를 한 다음에 이제 수시 빼고 평가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점수를 이제 지원을 하는데 임용 같은 경우는 일단 내가 선 지역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후평가를 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좀 벌어지긴 해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광주 지역 같은 경우 뭐 해마다 달라지는데 광주 지역은 어떻게 되냐면 2명 뽑는데 전국 최상위권들이 써버렸어요. 그래서 91, 88, 그리고 그 다음에 75가 썼는데 이때 경기 컷이 어떻게 되냐면 경기가 이때가 1차 컷이 53각이었을 거예요. 68인가? 헷갈리네. 68인가 53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해가. 그래서 이 점수도 어딜 가도 합격할 점수인데 하필 전국 최상위권들이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떨어져 버립니다.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리고 작년에 또 웃긴 경우도 있어요. 네, 운이 타고나신 분들은 대전 지역이 한 명 뽑았어요. 작년, 올해 말고요. 한 명 뽑았는데 어떻게 되냐면 6명 지원했거든요. 한 명은 또 심심풀이 주였어요. 사립을 다니다가. 그런데 5명이 과락 맞았어요. 1차로 끝나버렸어요, 시험이. 네, 이런 상황도 웃긴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5명이 과락이니까 그냥 1차에서 끝났어요. 어디서든 과락이 맞았겠죠. 네, 이런 현상도 벌어져요. 근데 어떨 때는 대전이 엄청나게 상위권들이 쓰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변수들이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고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만점이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만점 받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일단 거의 대부분 킬러 문항을 내요. 그리고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만점을 안 나오게 하는 방법, 일단 점수를 떨어뜨리는 방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주관식인데 주관식인 요점이 있죠. 객관식 물리, 이명이 객관식이라면 원래 시간은 부족하게 될 텐데 킬러 문항이 한두 개 정도 존재를 하고요. 한두 개. 뭐 이상 존재하면 난이도 더 나르겠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시간은 부족하게 돼요. 네. 대부분 고시 시험들은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전공 같은 경우도 계산을 많이 해야 돼요. 일단 17문항인데 17문항이잖아요. 물리만 보면, 순수 전공만 보면은 왜 아무리 잘해도 여기서 실수가 안 나오기가 힘들어요. 네. 왜냐면 한 문제당 많게는 수십 번 계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잘못 읽을 수도 있고요. 문자도 확인해야 되고, 단위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계산이. 네. 그래서 딱 한 번만 계산 실수를 하면은 그 문제는 통으로 날릴 수도 있고, 아니면 부분 점수로 날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적인 요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작업을 좀 하고 가셔야 돼요. 네, 그게 반복적인 거라든지.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 객관식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내가 단위가 틀려도 답이 있어요. 그렇죠? 단위 실수에 답이 있고 부호 실수에 답이 있어요. 물론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부호 실수하면 안 되지만, 객관식 같은 경우는 립백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풀었는데 답이 없으면 당연히 내가 잘못 풀었구나 하겠죠. 네, 객관식에는 문항에 답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피드백이 가능해요. 그래서 상위권들 같은 경우는 객관식 같은 경우는 되게 유리할 수가 있어요. 객관식은. 그래서 객관식 시험하고 임용 시험을 좀 다르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수능에 이 객관식 시험 체제에 많이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정말 또 안 좋은 습관 같은 경우는 전공 시험 칠 때는 대부분 학교가 아마 주관식으로 서술형 칠 텐데, 그거는 교수분들이 자기가 이제 학교별로 다 다르잖아요. 네, 그거 습관이 좀 남아 있어요. 그 잘못된 습관이 남아 있어서 임용 시험에 특화되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객관식 시험처럼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보이시오, 막 증명하시오 이런 시험 형태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맞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잠도 푹 자라 하고, 그 다음에 골고루 여유롭게 좀 집중해가지고 하라는데, 어떤 분들은 잠 아껴가지고 문제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실력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좀 맞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명심하세요. 뭐냐면 시험을 맞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항상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물론 무조건 시험은 시간 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점 받기 힘든 시험,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지역도 포함하고, 서울 지역이 커트라인 그러니까 커트라인을 생각하면 안 되고, 일단 합격할 수 있는 1배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올해 말고, 올해는 점수 아직 안 나왔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80 초반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집단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내가 가서 경쟁력이 있으려면 그 정도 돼야 되는데, 80 초반 정도 나오려면은 40 중반 정도면은 충분하거든요. 40 중반, 만점 가까이 안 나와도. 네, 그래서 한두 문제를 버리더라도 시간이 남지 않으면 임용 시험은 망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단답형, 이렇게 다 기입형이죠. 그냥 답만 쓰면 되는 거고, 단순 서술형이라는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서술형에 어떻게 하나라도 적으면 점수를 받을까 계산 다 써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계산 써줄 필요 없어요. 그거 보지도 않거든요. 핵심만 적고 답만 하면 되는데, 소설을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 엄청 길게. 근데 그 핵심 틀리면 답 하나, 그 0점 처리되거든요. 네, 구구절절 절 필요 없어요. 핵심만 적으시면 되니까. 왜냐하면 이게 다 모든 내가 적는 푸는 거, 그 다음에 적는 거 다 포함돼 가지고 시험 시간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답
예를 들어서 답안지 작성하는데 30분씩 걸리면 큰일 나겠죠. 네. 빨리빨리 답안은 핵심만 적고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연습을 좀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충분히 많이 내드리는 이유고. 그 다음에 저도 좀 답답하긴 한데 어느 정도는 예측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신 분들, 채점 하시는 분들도 피드백도 받아보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모범 답안을 좀 비공개하는 게 이거는 일단 못 이겨요. 왜냐면 판례가 나와버려가지고 모범 답안은 비공개로 하는 원칙이 형성돼 있어서 예. 그리고 채점자 3인이 동시 채점해서 평균을 내고요. 일단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교수들이 제시를 해주겠죠. 네. 그래서 그 답안 같은 경우는 교수들이 제시하는 게 이제 크게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강의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작성을 해라. 그리고 이건 주의해라. 네, 이거고. 기본적인 거는 일단 임용의 첫 페이지에 주의사항에 나온 거 있죠. 네, 그것만 따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교육학 같은 경우는 좀 오픈형이 있기 때문에 3인 동시 채점해가지고 평균을 내고요. 그러니까 0.33, 0.67 이렇게 딱딱 떨어지겠죠. 그리고 전공 같은 경우 과교론하고 전공은 3인 동시 채점해가지고 맞춰요. 점수 차이가 나면은 맞춰요. 그래가지고 평균을 낸다기보다도 이게 너무 차이가 나면은 합의를 봐가지고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되게 독특하게 풀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근데 실질적으로 맞았는데, 네, 그래서 전공 과교론 교육학을 제외한 거는 다 1점씩 딱딱 끊깁니다. 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출제 흐름표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보고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뭐 기출문제집에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걸 보고 그 수강생 입장에서 예측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시야적인 게 좀 다르기 때문에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특정 파트를 버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그냥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자주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구나. 요렇게 참고용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이걸 가지고 내가 예측을 한다라는 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도부터 셋이 바뀌었죠. 13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객관식이고 09년도부터 이렇게 객관식이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정리를 해놨거든요.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자, 과목별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시험이죠. 올해 11월 26일 날 시험 나왔던 건데 역학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나오긴 했어요. 네, 뭐 원운동 비슷한 원운동 나왔고 중심력 운동 나왔고 그다음에 회전 구름 운동 회전 파트는 올해 잘 보고 가라 그랬는데 뭐 여기 같은 게 너무 쉽게 나왔어요. 중심력 이거 같은 경우는 네, 회전 구름 운동 그다음에 충격량과 운동량 같은 경우도 뭐 그냥 벡터로 해가지고 푸는 거. 라그랑지안은 똑같이 나왔는데 라그랑지안이 대표적으로 아무리 쉬워도 미니 테스트를 보든 월간 테스트를 보든 모의고사를 보든 아무리 쉬워도 정답률이 좋지가 않아요. 이유는 아까 내가 말했죠. 계산이 많이 들어가면 정답률이 떨어진다고. 긴장한 상태에서 내가 계산을 하면은 딱 하나만 삐끗해도 틀리거든요. 네. 그래서 상위권들도 많이 틀려가지고 막 소주 먹더라고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왜냐면 이게 4점짜리인데 하나 딱 해버리면 날아가 버리는데 그냥 눈앞에 4점이 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상위권. 왜냐면 88하고 92는 다르잖아요. 느낌이. 네, 그래서 나 90 넘고 싶었는데 라그랑지안 틀려가지고 못 넘었다. 이러면 이제 마음 아프죠. 그리고 너무 4점이 크니까. 근데 뭐 별 수 없죠. 시험이 끝나버렸으니까. 그래서 라그랑지안은 대표적으로 좀 약간 정답 쉽든 어렵든 정답률이 높지가 않아요. 실제 모의고사도 채보면. 네, 그래서 연습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전자기도 뭐 쉽게 나왔죠. 얘는 송전 나왔고 평행판 추정기에는 그냥 똑같이 나왔어요. 네,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장과 토크 같은 경우는 이거는 문답이 조금 약간 그 해설 강의 올려놨으니까 보시고요. 그날 풀이 같은 것도 있고. 네, 풀이는 당일날 풀어가지고 올렸고 그 다음에 다음날 해설 강의를 찍었고요. 자기장 토크 이거는 좀 문답적인 면이 좀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해석하는 능력이 좀 중요해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출제자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풀어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냥 따라가면 뭐 그냥 자연스럽게 풀리고요. 전자교도는 올해는 100% 나온다고 했는데 너무 쉽게 나왔어요. 전자교도도. 그 다음에
연산자 해밀턴의 행령 같은 경우 그냥 얘는 뭐 산수 실력이죠. 산수 실력. 네, 가군동량 파동함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3차원 무한 포텐셜하고 섭동인데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방법은 내가 말했죠. 파트를 섞으면은 문제가 어려워진다고. 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계산적인 거, 네. 계산적인 걸 조금 하면 되는데 그것만 피하면 네, 무난한 시험이죠. 여기 이것도 좀 많이 틀리셨던데 보니까. 그리고 예, 전도 열평형 같은 경우 물에는 제가 예측을 했죠. 열기관이 안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고 응용 버전이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거죠. 기체를 우리가 많이 다뤘던 기체 섞는 거. 네. 그런 식으로 어차피 Q는 CMT라든지 NRT라든지 어차피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MB 연속 분포. 이거 같은 경우는 울트라 레스픽 가스인데 제가 이제 강의 시간 때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연속 분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속을 하면 된다. 그리고 이게 TVN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는 답을 무조건 Z만 찾으면 무조건 답은 그냥 찍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시스템만 알면 엄청 쉽게 나오죠. 그래서 시스템을 알면은 내가 이렇게 냈구나 출제자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연속적인 것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불연속만 나오는 거니까. 근데 연속도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연습하고 가셔가지고 뭐 거의 다 맞추신 것 같고. 그다음에 렌즈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기하광학 같은 경우는 뭐 나온다 그랬죠. 거의 볼록 렌즈가 거의 대부분 주로 나오는데 이거는 뭐 그냥 점수 주려고 된 거고. 슬릿 같은 경우는 올해 제가 슬릿은 무조건 나올 것 같아서 많이 해드렸는데 너무 쉽게 나왔어요. 너무 쉽게. 네, 다중 슬릿 같은 경우는 네, 너무 쉽게 나와서 좀 아쉽더라고요. 좀 어렵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상대론 분열하고 도플 효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파트를 섞으면은 조금 어려워지는데 얘는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 건데 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분열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어느 파트는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선별 그러니까 어떤 걸 먼저 풀고 어떤 걸 나중에 풀어라.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적인 여유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 충분히 연습하고 왔으니까 네, 넘어갈게요. 연구원 계획표는 이런 식으로 돼요. 뭐냐면 이거는 뭐 제가 짠 거고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이게 맞겠다 싶고 저는 후반기 때 강의가 시수가 늘어나요. 네,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물리학 이게 안 보이는데 일반 물리학 그 다음에 역학, 전자기, 열미통계, 양자역학 이렇게 돼요. 이게 순서가 왜냐면 열통계를 알아야지 나중에 현대물리 파트에서 아는 파트가 있고요. 양자를 알아야지 현대물리를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열통계의 일부 내용이 양자역학에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구잡이로 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짰거든요. 왜냐면 왜 3대 과목인데 역학, 전자기, 양자가 아니라 역학, 전자기, 열통 있고 양자 있고 광학, 현대물리가 있냐? 이거는 이 스토리라인이 이렇게 짜여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8월은 이제 기출 동영 문제풀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강의 외적으로 과개론 실험 특강이 있어요. 올해도 실험 특강에서 했던 거 많이 나왔던데 왜냐면 그 과개론에 물리 전공자가 과개론적인 면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없고 실험적인 나오는 그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시간 들여갖고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9월 같은 경우는 일단 1월부터 그 다음에 8월까지 여기는 수요일 금요일 2시로 2시에서 6시 이게 고정이고요. 그리고 이때는 문제풀이가 이제 들어가는데 요때는 수요일 금요일 날 문제 들어가고 모의고사까지 추가가 돼요. 모의고사는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전 6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만 보는 요거는 올해 일요일 날 시험 했고 그 다음에 통합 같은 경우는 아마 금요일 날 할 가능성이 큰데 그거는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바꿀 수는 있는데 올해는 아무튼 통합은 금요일 날 했고 실전은 일요일 날 했어요. 그래서 주 3일이 되겠죠. 네.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은 끝날 때까지 10월 말까지 수요일 금요일은 변동 없습니다. 모의고사만 이제 추가가 되는 거. 그 다음에 6월 말에 한번 봐요. 사전 예비 모의고사 봅니다. 네. 그리고 금요일 날은 6시에 끝나고 알파로 해놨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때 테스트를 봅니다. 네, 강의. 그래서 일단 미니 테스트 보고요. 네, 통합 모의고사는 다 보죠. 교육론, 그 다음에 과개론까지 다 보고 실전 모의고사는 전공만 봅니다. 과개론 안 봐요. 과개론 안 보고요.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다 심리적으로 좀 설계를 해놨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이론 강의는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올해 아쉽게 떨어지고 3개월, 4개월 쉬고 에이, 나 이론적인 거 많이 아니까 뭐 대충 뭐 문제만 풀면 가되겠지. 그러면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되게 단순한 게 어떤 파트를 딱 어떤 파트가 아니라 어떤 분야를 몇 개월 쉬잖아요. 그러면 급격히 떨어져요. 예, 많이 까먹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석자들 올해 11월 26일 날 본 수석자들을요. 예를 들어서 2월에 데리고 왔고 그냥 아무것도 공부 안 하고 한 3월에 데리고 왔고 문제 풀러 가잖아요. 그러면 개작살 날 수 있어요. 이거는 연습이 안 되면 뭐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운동도 2, 3개월 쉬어버리면 갑자기 감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일명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론에서는 뭘 가르쳐 드리는 거냐면 일단 개념하고 해석 능력인데 이거는 안 하면은 개념은 빨리 까먹어요. 내가 익숙치 않으면 뭐 양자든 뭐든 다 빨리 까먹는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제 강의 거의 70% 80%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기본 개념, 그러니까 파트를 그려야 되거든요. 역학이든 전작이든 내가 파트를 이거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구나. 문제를 먼저 보면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해석적인 능력을 키우려면은 이게 선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본 개념이고 문제 해석 능력. 그러니까 이런 파트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 뭐 역학이면 역학이고 스토리 라인을 좀 그려줘야 되거든요. 머릿속에 그게 박혀 있으면은 이거를 딱딱 꺼냈으면 돼요. 그래서 이론 강의 1월부터 7월까지는 요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고 하더라도요. 이게 기억이 안 나요. 문제가 똑같지 않으면 똑같기는 그러니까 모두 100% 17문항이 똑같은 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의 유출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어느 정도 살짝 달라져도 해석 능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알겠죠? 네, 이거를 1월부터 7월까지.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 복습 타임을 많이 주려고 시간적인 문제도 그렇게 많이 안 드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이거를 하라고. 안 그러면은 이걸 안 하고 문제만 풀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국 죽이는 짓이에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실력은 안 나오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강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직강생 평균 점수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걸 잘 따라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실전 강의에서는 뭐냐면요. 이때가 7대3, 8대2 정도 됐다 하면 이때는 이제 여기 돼요. 이게 바탕이 되면 실전 때는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3대7, 2대8 정도 되는데 내용적인 것도 어느 정도 하고 문제 감각을 익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실력이. 예, 감이 좀 이제 잡히기 시작하고 내가 머릿속에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실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복습을 안 하면 안 되니까, 네, 주 1회 테스트, 미니 테스트를 보는데, 이제 금요일날 전주 했던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월 1회는 월간 테스트를 봐요. 네, 모의고사 형식으로 한 10문제 정도 네, 보고요. 그 다음에 인강, 직강생, 첨삭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되게 중요해요. 저도 되게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 일단 6월에 사전 예비 모의고사 보고요. 6월 말쯤에 보고요. 네, 그리고 실전 6회 통합사회 보는데 이때는 최대한 실전처럼 내려고 해요. 난이도도 어느 정도 쉽게 냈다가 어렵게 냈다가 섞어가지고 올해도 대부분 수강생들 말 들어보니까 모의고사 보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되게 그 시간 관리라는 이런 측면이 되게 좋았다 하는 거고 코로나 시국이니까 인강직강 전환을 하게끔 해드렸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일반 물리학 듣고 3월에 10일 전 강의 오픈 10일 전에 회사에 메일을 보내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전환이 갑니다. 그리고 3, 4월이 묶여 있어요. 3, 4월 묶여 있고 5, 6 묶여 있으니까 요때 4월에 또 나는 그러니까 인강 듣다가 직강 듣다가 인강 듣다 직강 듣기 가능해요. 네, 그 대신 10일 전에 왜 그러냐면 10일 전에 안 하면은 전산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헷갈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카페에도 올라와 있고 나중에 공지를 할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계획을 할 때 강의 한 3, 4년 차 그러니까 여기에 판세적인 거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긴 한데
실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좀 강의를 해보면 그래서 강의 난이도 같은 경우는 저 그때그때 이제 맞추거든요. 네. 그런데 3년 4년 정도 일단 강의를 해봤을 때 제가 이제 19년도에 7월에 강의 첫 시작했으니까 이때 3년 4년 차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셋이 형성이 되고 학생들 어느 정도 그 수준 이 집단 수준이 형성됐으니까 이때 교재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이 교재를 썼고요. 일반 물리는 이제 원고가 돼가지고 11월 말에 나오고요. 네, 이제 프린트, 그러니까 1월부터 7월까지 그 이론 강의는 이제 프린트를 안 합니다. 뭐 추가적으로 필요한 프린트를 나눠드리기 때문에 이제 전공책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3, 4월에 시작하기 전에 이제 고전역학하고 전자기는 이제 원고를 제가 이제 초고를 넘겨가지고 이게 시작 전에 아마 출간이 다 순차적으로 될 거예요. 네, 이게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출판팀이 많이 원고들이 많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한 1, 2개월 정도 필요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쭉 출간될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기존에 썼던 그 기출문제집 같은 경우는 매년 업데이트가 돼요. 네, 올해도 업데이트 해가지고 뭐 오탈자라든지 그 다음에 올해 이제 문제 추가된 거 있잖아요. 네, 해설 다 해가지고 넘겼고요. 네, 그래서 업데이트 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기출 문제 좀 서로 뭐 새거 기존에 사셨으면 새로 안 사줘도 상관없어요. 네, 저는 뭐 책 사라는 주의가 아니어가지고 네. 그래서 순차적으로 출간되고요.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운영 사이트 같은 경우는 온라인 카페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 잘 안 보이네요. 네, 이거는 뭐 카페 다음 카페 치시면 나오는 거고 정성희 전공물리 치면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적 사이트인데 성적 사이트는 여러분 들어갈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적 사이트를 만들었다가 제가 접근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그냥 어플 만들어 버렸거든요. 네, 어플 이거 뭐 구글이 맥이든 아니면은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든 어디 정성희 전공물리 치면 나오거든요. 예, 하면은 이때는 어플을 언제 사용하냐면요. 이거 아마 성적 확인할 때 사용하실 거예요. 네, 나중에 모의고사 성적 확인할 때. 그리고 카페 질문하시면은 저는 웬만하면 실시간으로 답변 달아드리거든요. 네, 제가 직접 달아요. 그리고 직강 때도 현장에서 쉬는 시간이든 아니면은 뭐 중간중간에 해도 수업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네, 바로바로 답변 드리고 그리고 뭐 길 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답변 드리겠죠. 네,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 같은 경우는 네, 이거는 뭐 뒤에 그림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모의고사 성적 분석보 같은 경우는 이게 전체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56점, 44점에서 여기서 매번 1, 2등 하시는 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상위권이 아닌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여기서 30 맞으신 분도 있어요. 여기 50 맞고. 네. 그런데 얘기가 틀려지는 게 여기서 만약에 46을 맞고요. 여기서 44를 맞아버리면 90이 돼버려요. 그런데 여기서는 만점 받으신 분들이 꽤 돼요. 상위권들이 여기서 점수를 거의 다 대부분 40점 이상 가져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런데 여기만 취준하시는 분들이 은근 여기서 개판 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그냥 참고용 내가 부족한 거, 그 다음에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는지, 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게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등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해도 등수에 연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자기 석차만 나옵니다. 아시죠? 자기 석차, 그 다음에 평균, 네, 집단 평균 네, 이렇게 나옵니다. 네. 뒤에 있나? 잠시만요. 네. 여기 있네요. 네, 이거는 뭐 이따가 어차피 나오니까. 네. 강의 기획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론 강의에서는 이제 개념하고 핵심 전반적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공책으로 이제 가르쳐도 되겠다. 어느 정도 집단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해서 올해 이제 출판을 하게 됐고요. 예, 전공 출판 교조를 합니다. 이제 기존에는 대부분 이제 프린트물로 나갔었는데 이제 그리고 실전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문풀이죠. 모의고사 포함해가지고 모의고사는 어차피 그걸로 나갈 거고요. 예, 실제 이제 비포로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실전 강의에서는 문제는 이때는 이제 프린터로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최대한 실전 방식으로 문제를 나갈 거고요.
이때 이제 실전 강의 모의고사 빼고요. 예, 강의 자료로 이렇게 나갑니다. 문제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저는 총 문화수를 조절해 드려요. 왜냐면 시험들이 여러분들이 이 물리만 보는 시험들 같은 경우는 뭐들이 있냐면요. 몇 가지 보면 근데 사라지는 피트가 있죠. 그리고 편입도 있어요. 그리고 기술고시도 있고요. 고시들이 몇 개 있어요. 뭐 몇 개 있는데 다 다르게 가르쳐야 돼요. 사람들이 근데 보면요. 다 똑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다 똑같이. 편입은 객관식이죠. 뭐 칠지선다도 있고요. 사라졌어요, 편입은. 편입이 아니라 피트. 편입 같은 경우는 이 학교 테크트리 많이 탑니다. 학교별로. 뭐 연대는 고대든 어디든 학교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별로 맞춰서 와야 되고요. 고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5급 기술고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임용이라고 칠까요? 임용 시험도 있는데 뭐가 다르냐? 가장 큰 게 뭐가 다르냐면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용어가 달라요. 용어. 개념 플러스 용어가 다릅니다. 네. 그리고 어디서 나오는지도 파트가 깊숙하게 나오느냐 뭐가 다르냐면 배점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배점 다르고요. 네. 그래서 이 맞춰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떤 시험에 맞게 공부해야 되거든요. 객관식은 객관식에. 그래서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도 달라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그냥 닥치고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면 이게 성공이나 합격이 보장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착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뭐냐면요. 닥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공하면요. 다 성공하거든요. 왜냐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틀려먹었어요. 뭐냐면요. 열심히는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이게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제대로. 그렇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운동시험을 보는데 운동시험을 본대요. 근데 다 다르게 공부하겠어. 누구는 여기 골프 연습하고 있고, 누구는 수영 연습하고 있고, 누구는 테니스 연습하고 있고, 누구는 농구하고 있고. 근데 내일 보는 게 야구 시험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 봐요. 내가 어떻게 평가를 하고 뭐를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구체화를 안 시켜요. 그러니까 막 닥치는 대로 하는 거야. 운동시험을 보면은 무조건 뭐 물어봐야 되냐면 당연히 물어봐야죠. 무슨 운동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이건데 어떤 형식으로 전개되고 어떤 식으로 과거에 어떻게 나왔으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구체화를 시켜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걸 안 하고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니까. 그래서 휘둘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열심히 하세요. 닥치고 그냥 무작정 공부를 하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 아니에요. 그거는 삽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임용 같은 경우는 문항수 조절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계산이 많이 들어가는 시험들이기 때문에 얘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5급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여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5급이면은 사법고시랑 행정고시랑 그 급수 차이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말 그대로 고시니까 여기는 집단이 상위권들이 많이 쓰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깊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년 코스로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전공을 깊숙한 데까지 다 봐야 된단 말이야. 이거는 말 그대로 경쟁률이 뭐 50대 한 10명 지원하는데 1000명 쓰면은 이게 100대 1이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어느 정도 내가 전공을 잘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한 2, 3년 정도를 바라보고 공부를 시켜줘야 돼요. 만약에 내가 강의를 한다면 강의 시수도 늘어나야 되고 임용처럼 가르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엄청 깊숙한 데서 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임용은 그렇지 않는단 말이야. 2점, 4점이기 때문에 전공의 기초적인 면에서 이 커버를 가능해요. 그리고 얘랑 좀 비슷한 게 뭐냐면 얘는 주관식인데 가장 중요한 건 얘는 소술형을 길게 써야 돼. 부분 점수가 되게 다양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답만 맞으면 장땡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거의 기입형에 가까워요. 근데 기입형에 가까운 거는 MGH인데 MG만 쓰면 틀리죠. 마이너스 MGH인데 이건 틀리고요. 벡터 표시해야 되는데 벡터를 표시 안 하면 당연히 뭐 틀리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거를 내포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문항수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첫 문항을 안 넘으려고 그래요. 네, 하는 게.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들 문제를 푸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를 많이 푼다고 점수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충분하게 커버를 가능하기 때문에 저 믿어줬으면 좋겠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제가 임용적인 면에서 특화된 공부법, 네, 이거 오프닝이라는데 뭐냐면요. 개념, 임용은 일단 파트가 전공이기 때문에 특정화가 딱 돼야 돼요. 바로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일단. 그래서 개념 있고 핵심이 있고 예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걸로 하냐면 포물선 파트면은 포물선이면은 어떤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이론적인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기존 포물선은 내가 어떻게 풀었더라. 뭘 어떻게 풀었어. 그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은 일단 중간까지가 바로 해결이 돼요. 그리고 반복 훈련을 하게 되면은 그 포물선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결될지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선행이 안 되면 뭐가 되냐면요. 문제를 자꾸 연구를 해요.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볼까? 해서 안 되고 안 되면은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풀어볼까? 이거는 임용 그 스타일의 시험에서는 최악의 시험이 될 수 있어요. 바로 들어가줘야 돼요. 바로 이게 안 떠오르면은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 하잖아요. 네,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시야를 확장시켜야 되는데 이게 문제 푼다고 시야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본기가 뛰어나야 돼요. 기본기가 뛰어나려면은 뭐냐면 여기 개념하고 핵심 부분. 그래서 이론 강의에서 이게 뒷받침이 안 되면은 실력이 어느 순간에 딱 정체져 버립니다. 실수는 계속 나오고요. 네, 그러니까 악순환이 발생될 수 있어요. 실수를 뭐라고 치부를 해버리냐면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본기가 되게 중요하다잖아요. 기본기. 자, 실수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뭐 계산 실수든 아니면은 개념이 혼동해서 실수를 하든 문제를 잘못 읽어가지고 이거 되는데 이게 거의 대부분 뭐가 있냐면요. 이론적인 강의에서 거의 해결이 돼요. 여기. 그런데 이거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면에 내면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냐면요. 실수 나오잖아요. 그 문제를 외워요. 외우기. 그리고 또 뭐 하냐면요. 그냥 문제만 많이 풀어요. 문풀. 그럼 문제 풀다 보면 또 실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돼요. 이게 계속 여기에 갇혀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실수하고 문제 풀고 실수하고 문제 풀고 여기에 갇혀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올라요. 계속 딱 멈춰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런 형식으로. 이게 좀 개안이 돼야 되거든요. 네, 개안이. 그래서 시야 확장을 하려면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일단 여기 개념 핵심 이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시간이 처음에 많이 남아요. 제가 많이 드리거든요. 시간적인 거를. 그래서 딴짓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절대 딴짓 하지 마시고 최대한 여기 집중하시면 되겠고 시야 확장 출제자 스무무도 파 그러니까 여기 시야가 어느 정도 확장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선별효과가 뭐냐면 이 문제는 계산이 더 어려울 것 같아. 아니면 이 문제는 킬러니까 최대한 나중에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선별효과 뭐냐면 임용시험은 공정한 시험, 공평한 시험이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 한정식 있죠? 한정식이 되게 과학적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20가지 반찬이 나왔어요. 20가지 음식이 나왔다 할게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하고 5명이 가서 한정식을 먹으면 모두 다 다른 식사를 하는 거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콩나물 싫어하기 때문에 콩나물 안 얹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고등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고등어를 많이 먹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떡갈비를 많이 먹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뭘 많이 쓰니까 다 다르게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이 나왔는데 임용도 똑같아요. 뭐냐면요. 17문항 그냥 물리만 보면 17문항 나오잖아요. 9문항이 나오고 A형에서
B형에서는 8문항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9문항을 내 페이스를 갖고 와가지고 해결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1번부터 무조건 시험은 풀어야지 1번부터 해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킬러 만나면 이제 좆될 수도 있지. 왜? 그거 가지고 못 나가지고 막 그 질질질 잡고 있다가 15분 보내고 20분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은 누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 시험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랜덤일 수 있지. 왜? 나한테 맞는 시험이 있을 수 있고 나한테 불리한 시험일 수 있지. 왜냐면 내가 모르는 문제가 잘 보세요. 1번, 2번, 3번부터 9번까지 있다고 치면은 내가 이 문제를 몰라. 근데 이 문제는 알아. 이때 이거 질질질 갖고 있거나 할 때 만약에 잘 보세요. 몰라 이때 멘탈 나가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아는 것부터 풀어야지 하면 이 제끼 하다가 4번부터 풀다가 나중에 돌아오고 올해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1, 2번을 헷갈리니까 제꼈다가 3, 4, 5 이렇게 풀다가 다시 돌아오고 해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페이스대로 갖고 와야 돼요. 왜냐면 이명은 나한테 공정한 시험이 아니야. 모두 다 누구한테 유리할지, 누구한테 불리할지 이걸 랜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 배치가 랜덤이기 때문에 내 페이스대로 갖고 와야 돼. 근데 내 페이스대로 갖고 오려면 뭐가 선행이 돼야 되냐면 이 문제가 어느 파트고 내가 어떻게 해결할지 감이 있어야지 이걸 할 거 아니에요. 오래 걸릴지, 그러니까 빨리 걸릴지, 아니면 뭐 할지, 아니면 계산 실수를 많이 하는 건지, 많이 하게끔 유도하는 건지, 그걸 알아야 문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선별효과가 중요하려면은 먼저 좋게 해결이 돼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시험은 내 페이스대로 갖고 와야 돼요. 9문항을 주어진다고 해서 어떤 똑똑한 사람들은 유리한 것부터 자기한테 유리한 것도 풀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한테 유불리에 상관없이 풀다가 나중에 여기서 시간 부족해하고 한두 개 못 풀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명심하세요. 시험은 내 페이스대로 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내 페이스대로 갖고 오면 시간이 남게 돼 있습니다. 그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시간 효율의 극대화. 그래서 이걸 해보라고 모의고사를 제가 많이 내드린 이유 중에 하나예요. 11번 최대한 많이 내드리거든요. 아마 저보다 많이 낸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자, 강의 같은 경우는 저는 수요일 금요일 올해 수요일 금요일로 이렇게 바꿨어요. 네, 원래 수요일 오전이었는데 멀리 출퇴근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조교가 저기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새벽 5시 6시에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꿨습니다. 수금 2시로 강의당 4시간이고 저는 항상 똑같아요. 50분 강의하고 10분 쉬고 이거는 뭐 거의 칼같이 지키기 때문에 50분. 왜냐면 강의 50분 넘어가면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고 쉬고 그리고 월 8강 이내입니다. 오버하는 거 싫어해요. 저는 무조건 8강 안에 끝내드려요. 무조건. 빨리 끝나면은 뭐 7강 될 수도 있어요. 네, 무조건 8강. 그 다음에 파트별. 그러니까 만약에 3, 4, 1, 2월 일반 물리 같은 경우는 16강 이내. 네, 15강을 끝날 수도 있고요. 네, 여기에. 그래서 오버되는 케이스 일은 거의 없을 거다. 네, 이제까지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오버는. 그리고 금요일 날 6시에서 8시에서는 이때 미니 테스트. 그 다음에 끝나면은 월간 테스트 보고. 그 다음에 첨삭해드리고요. 인강직강 다 첨삭해드립니다. 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6월에 보는 것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일단 그 어떤 형식으로 내가 공부를 했으면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한번 예비를 하라고 내는 거고요. 뭐 초수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아직 진도가 좀 덜 나가신 분들 현대물리라든지 그때 파동강하고 현대물리가 좀 안 배우고 나갈 텐데 근데 그건 뭐 감안하셔가지고 그 파트 같은 경우도 어렵게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 마무리 강의 전에 복습 및 실력평가를 좀 해오라고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냈고요.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이렇게 전공 여기서 이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내가 맞게 공부를 하고 있고 내가 선별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려울 때 어떻게 할 거냐 쉬울 때 어떻게 할 거냐 네, 그 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엄청 어렵게 나와버리면 한두 개를 버려야 되거든요. 네, 킬러는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서울을 쓰든 어디를 쓰든 나는 무조건 최상위로 합격을 해야 돼.
그러면은 당연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고 어렵든 쉽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빨리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많이 빨리 푸시는 분들 한 20분씩 남는 분도 계시는데 연습을 해야죠. 그리고 너무 어렵다 아니면 나는 어느 정도 점수를 때를 하고 있으면 이때 하나하나 버려도요 충분하거든요. 예, 그리고 저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지역 수석하시는 분들이 수석자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중에 하나 안 풀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다 자기 페이스로 갖고 와서 해결을 하면 되거든요. 이거 만점 맞는 시험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이거 다 풀어가지고 거의 다 맞은 사람들이 전국에 1000명 시험 보면 한두 명도 안 돼요. 거의 안 됩니다. 네, 실수를 하거나 통으로 날려버리거나 하는 거고 검토를 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꼭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다 맞는 시험이 아니에요. 알겠죠? 나는 전국 수석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시간적이 다 풀고 시간이 남아야 되고 검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전국 수석을 2차를 너무 그러니까 전공에 자신 있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주말에도 한 만나봤었는데 서울에 여기 옆 학교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일단 시간적인 거 한 30분씩 남았어요. 그래서 한두 번씩 더 풀고 했는데 2차에 너무 자신이 없어가지고 1차로 끝내버리려고 했어요. 1차 한 90 한 5점 이렇게 받아봐가지고 끝내버리려고 했는데 좀 실수를 하긴 했는데 물론 다 풀었죠. 다 풀고 했는데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어렵든 쉽든 항상 시간이 남고 나는 뭐 전공도 다 풀고 어렵든 쉽든 한 20분씩 30분씩 남는다.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이게 내가 페이스를 잘 이끌어 가지고 하나 정도는 안 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 정도. 왜냐하면 아니 강사가 왜 풀지 말라고 하지? 그 한 문제 때문에 시험을 망쳐버릴 수가 있어요. 잡고 있어 버린다니까요. 잡고. 근데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문제 안 해도 어느 지역 수석하는 경우는 충분하다니까요. 그리고 작년에 서울에 서울의 상위권이면은 고등학교 가잖아요. 그 4명 중에 3명이 제 수강생이어갖고 지금도 연락하고 있는데 한 명은 여기 옆 학교 간다 그랬죠. 그분은 다 풀었고 한 명은 안 풀었어요. 근데 그분이 88 맞았어요. 하나 안 풀었는데 그 전자기 진동 이렇게 안 풀었대요.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가지고 자기 깔끔하게 버리고 그리고 다 맞았어요. 그거 빼고 거의 다 맞았거든요. 과개론 교육학도 거의 다 맞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안 풀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꼭 명심하시면 되겠어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수업 때 또 말씀드릴게요. 아시죠? 자, 통합모의고사 사회 이거는 이제 김경쌤하고 같이 하고요. 이게 다 같이 보는 거.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진짜 신경을 많이 써서 내세요. 이거는 필터링하고 난이도 조절도 하고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의고사는 이렇게 나와요. 이거 제가 다 그림 이거 해가지고요. 이거 이 녹색 빨간색이 이 가시성이 좋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여기 이름 식별번호인데 그때 나중에 뭐 식별번호 이건 자세히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뭐 본인 점수 나오고 전체 평균 나오고 석차 나오고 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있잖아요. 상위 30% 평균 있고요. 그다음에 과목별 평균 점수 그다음에 석차 나오는데 내가 취약한 파트를 좀 보라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성적 변동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안 보면 빵점. 그러니까 회차 안 오면은 0점 처리되니까 이게 되죠. 여기서 추세선이 이렇게 있고. 근데 여기서 나중에 모의고사도 뭐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평균이 있고요. 전체 평균이 있고 상위 30% 평균이 있어요. 과목별로 보면은 막대 그래프 보면은 내 점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상위 30% 평균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 평균이 있어요. 그런데 상위 30% 평균이 상위 30% 커트라인이 아니에요. 상위 30% 이 해당되는 인원의 평균값이니까. 그래서 모든 과목이 상위 30% 평균이면은 보통 한 10%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과목은 상위 30%면은요, 만점이에요. 그래서 모든 과목이 상위 30% 평균, 그러니까 10% 이내 되면 그냥 1등이라 보시면 돼요. 네. 완전히 안정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점수를 내가 안정화했을 때 매번 시험을 쳤을 때 상위 30% 평균 그리고 전체 평균의 과목이
30% 넘기면 당연히 거의 만점이기 때문에 가깝거나 할 텐데 엄청 어려울 때는 뭐 상위 30%가 만점이 안 나오겠죠. 이 사이에 있잖아요. 점수가 이 사이에 있으면 그 과목은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는 소리예요. 네, 여기에 가까우면 좋겠죠. 상위 30%에. 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파악을 하셔라고. 아, 내가 여기 이 과목이 취약하구나. 네, 등수만 보지 마시고요. 네, 물론 등수도 민감하게 작용해요. 이것 때문에 막 서로 민감하더라고요. 울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 이거는 어플, 여기 성적 확인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거 돼요. 안드로이드랑 그건 좀 다르긴 한데, 네. 맥하고, 네. 어차피 폼은 똑같아요. 이렇게 누르고, 입력하면은, 여기 딱 뜨거든요. 그때 나중에 모의고사 6월 때 한번 경험해 보시고요. 네. 만들어 놨으니까. 자, 그리고 스터디 같은 경우는 복수 스터디, 이거는 개념적인 거라든지 서로 토론하고 하면은 시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복습 스터디는 네, 짜드릴 거예요. 이거 1월부터 직강생 해서 2인에서 4인 스터디 그룹 짜드리고, 만약에 스터디가 뭐 깨졌다, 뭐 어떤 요인에 의해 서로 안 맞을 수 있어요, 사람들. 네, 사람들이 사회적인 거기 때문에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또 짜드리니까. 그 다음에 누가 뭐 나갔다, 뭐 불의 사정에 의해서 만약 뭐 직강하다가 인강 전환해가지고 나갔다, 그러면 또 짜드리기 때문에 스터디 그룹 짜드리고, 개념이 핵심 이거 주요. 그래서 뭐를 할지는 스터디에 좀 자율스럽게 자율에 맡기긴 하는데, 일단 복습 스터디이기 때문에 복습 위주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습이 잘 돼야 돼요. 이게 뭐냐면 라그랑지안 올해 그 이론 강의 때 했던 게 나왔는데, 아무리 똑같이 나와도요 복습이 안 되면 나온지도 몰라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봤어, 틀렸어요. 안 그럴 것 같죠? 네? 사람이 한두 번 보면은 그걸 딱 손을 놓으면 까먹는데 1, 2주도 안 걸려요. 그리고 안다고 착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안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사진 기억력이 있어가지고 한 번 보면 안 까먹는 사람도 있어요. 한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있거든요. 네, 안 까먹는 사람도 있고. 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한 3-4번 하면 안 까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 10번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개인적인 특성이에요. 그 사람이 멍청하다라는 게 아니라 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숫자에 특화된 사람이 있고, 어떤 공간 지각력에 특화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언어적인 거에 특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다 다르단 말이에요. 모두 다 같이 잘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장기 기억으로 까먹지 않을 때는 어느 정도 해야 될까를 좀 자기가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한 복습을 한 10번 정도 추천하고, 계속 좀 긴 거라든지 이런 거는 하는데, 마지막에도 올해도 제가 라그랑지안 파트라든지 전자기호 파트는 제발 다 보고 가라 했는데 말을 안 들었나. 네, 안타깝지만. 그래서 복습 하라고 스터디 짜드리고, 솔루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이거 좀 설명드리면 일단 좀 아쉽게 떨어지시는 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위 지역을 써시는 분들이 여유가 있어요. 일단 강의는 어느 정도에 맞춰드리냐면요,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강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그거는 네, 그렇게 하면은 대학을 다 통합하면 되겠죠? 맞죠? 대학, 서울대부터 모든 대학을 다 통합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아니죠. 왜냐하면 그건 어느 정도 집단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40% 정도에 맞춰서 강의를 해요. 여기 포인트에 맞춰서 강의를 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어렵게 하면은 상위권만 좋아하고, 그렇죠? 너무 쉽게 하면은 상위권이 불만 나오겠죠? 네, 지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포인트에 맞춰갖고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한 30%, 40% 여기 맞춰서 강의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다 따라올 수 있어요. 네, 전공적인 것만 좀 어느 정도 봤다면. 그런데 이제 상위권들이 존재를 하면 아쉽게 떨어진 분들이라든지, 그러면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을 취지로 목표로 압도적으로 더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 뭐냐면 등록생 중에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뒤에는 자격 요건 나와요. 뭐냐면 그냥
어느 정도 점수 1차 점수가 좀 되신 분들 오라는 거죠. 그래야지 여유가 있으니까. 밴드로 운영할 거고요. 제공은 추가적인 문제를 제공할 거예요. 뭐 모의고사 추가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전공 추가적인 문제라든지 뭐 네, 그다음에 연구하다가 네, 나락간 문제라든지 이거 나락간 문제도 되게 좋은 거 많아요. 네, 모의고사 한 세트 만들 때 한 100문제씩 만들거든요. 그다음에 거기 17문항에 선택을 해서 만듭니까? 자, 그래서 시작은 언제 하느냐? 3월. 3월부터 시작을 해요. 3월부터. 2월에 이제 끝나기 때문에 1차 떨어지신 분들까지 해가지고 그다음에 모집은 1차 합격자 또는 2차 채탈자 혹은 1차를 떨어지더라도 얘는 시간적인 여력이 돼야 돼요. 이거 약속하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거 문제를 키핑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셨죠? 예, 그러면 그냥 직도값도 안 되거든요. 그냥 오히려 문제만 늘어나기 때문에 안 좋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카페 공지할 거고요. 여기 1차, 2차 성적표 인증하고 만약에 나는 1차 떨어졌는데 왜 내가 여기를 들어가고 싶냐. 개인 사유 해주시면 웬만하면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운영은 뭐 강사랑 조교가 같이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공한다 그랬죠. 밴드 자체 스터디는 하는데 외부 스터디는 금지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 유출되면은 작년에도 하다가 이거 밴드 폭파됐어요. 왜냐하면 유출 정황이 파악이 돼가지고요. 유출이 되면은 뭐가 안 좋냐면요. 이게 퍼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 첫 번째는 많은 학생들한테 피해를 입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많아지면은 중하위권들이 죽어버려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피해 입는 걸 싫어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중하위권들이 나쁜 영향력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유출 같은 경우를 이제 철저히 금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키핑하는 걸 좋아해서 됩니다. 이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오라는 거기 때문에 뭐냐면요. 3회 미제 실시 퇴출이에요. 2주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만약에 내가 뭐 특별한 요인 없이 2주면은 충분하죠. 뭐 코로나 걸려도 일주일밖에 안 돼. 근데 어차피 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2주 안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3회 미제출하면은 무통보 그냥 퇴출입니다. 아시죠? 무통보 퇴출이에요. 뭐 특별한 요인이 없다. 나는 이것 때문에 뭐 병원에 한 달 입원했습니다. 이게 아니면 네. 그리고 문제 유출 그다음에 외부 공유면 이거는 원래 목표는 누가 유출했기 때문에 하는데 너무 그 상처 입을까봐 그냥 유출 정황 포착 그리고 유출 자료 그 한 다음에 내 밴드는 폭파됩니다. 작년에 폭파됐어요. 네, 프로그램 중단되며. 네, 그리고 한번 폭파되면은 재오픈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설마 이런 분 없겠죠? 일부러 폭파시키려고 이렇게 들어오신 분 없겠죠? 네. 자, 그리고 스터디 및 자반 작성인데 스터디 같은 경우는 안 하신 분도 계세요. 안 하고 상위권 합격하신 분도 있고요. 해서 잘 되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개인 선택이죠. 그런데 이제 장기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스터디가 좀 이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터디는 선택, 필수는 아닌 선택이에요.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개인 쌀에 따라 맡아갖고 하시면 되고 복수 스터디 하셔도 되고 저기 솔루션 프로그램 들어오셔도 되고 네, 여력 되시면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데 제발 기입형은요 답만 쓰세요. 아셨죠? 순서에 맞게 답만 쓰면 돼요. 답만 네, 무조건 답만 쓰세요. 답만 이거 왜 미쳐버리겠어요. 이게 안 고쳐져요. 이게 되게 기본인데 이게 미쳐버리겠어요. 강사분들이 좀 말씀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잘 보세요. 서술형에 이게 기입형은 이제 많이 고쳐졌어요. 처음에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기입형에 풀이 쓰는 거 보고. 여기는 이제 많이 고쳐졌어요. 여기 제가 한 3년 동안 떠들어다 보니까 이제 기입형에 풀이 쓰시는 분들이 이제 거의 없어요.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소술형은 아직도 안 고쳐지는 게 뭐냐면 구하시어 쓰시는 답만 쓰면 돼요. 풀이 과정과 함께 소술형이 보통 거의 대부분 구하시오 순서는 안 할게요. 구하시오 풀이 뭐 쓰시오도 있고요. 같은 말이에요. 구하시오 쓰시오.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아니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라고 했는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게, 잘 보세요. 구하시오 쓰시오는요 답만 적으세요. 무조건 답밖에 안 봐요. 풀이 안 봅니다. 그리고 풀이 과정과 함께는요 뭐냐면 여기 핵심적이라는 소리예요. 핵심은 뭐냐면요, 여기서 안 보는 게 뭐냐면 계산 안 봐요. 인테그럴 1부터 3까지 fx, dx 해가지고 이거 있죠. 이런 거 하나 하등 안 본다고. 알겠죠? 네. 안 본다고. 핵심만 적으라, 핵심. 예를 들어서 올해 나왔던, 올해 뭐냐면 열통계에 나왔던 내부 에너지. 핵심이잖아. 이게 1점이라고, 이게 1점. 근데 여러분들 뭐까지 정리하면 이거를 계산을 하나하나 다 적어줘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시험에 포함이 돼요. 시험 시간에. 그래서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답안 작성하는데 30분 걸린대. 미친 짓이잖아. 90분 시험인데 답안 작성하는데 30분이 걸리면은 60분 동안 풀어야 되잖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답안 작성이 10분 안에 끝나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아까웠잖아. 왜냐면 17문항이면, 자 보세요. 그러니까 풀이 과정과 함께 적는 문항이 11문항인데 이 11문항에 1분씩만 아껴도요. 몇 분 차이 나면 11분 차이 나요. 11분이면 두 문제 풀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왜 이걸 대비를 안 하고 간지 모르겠어요. 그냥 풀이 과정과 함께 적으라면요. 진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쓸데없는 말을 다 써줘. 구구절절. 그리고 한글로 막 해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등 안 봅니다. 아셨죠? 네. 이명은 어디에 포커싱이 맞춰있냐면요. 실질적으로는 기입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포커싱이 맞춰있어요. 풀이를, 그래서 항상 명심하세요. 연습을 할 때는 풀이를 자세히 써준 게 나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모의고사 답안 작성할 때는 무조건 풀이는 간결한 게 좋은 거예요. 네. 그게 명심하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해요. 알겠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꼭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이거를 고치려고 하는데 안 고쳐져요. 미쳐버리겠어요. 막 소설 쓰시는 분도 많아요. 진짜 제발 풀이 계산 이런 거 쓰지 말라 하는데 너무 많습니다. 핵심만 적으시면 돼요. 네, 핵심만. 알겠죠? 핵심. 이거는 제가 첨삭하면서도 모의고사 할 때도 계속 말씀드릴게요. 이게 1점밖에 없어요. 핵심. 뭘 주겠어? 계산 안 준단 말이야. 계산 배점 자체가 없어요. 알겠죠? 네. 그리고 항상 명심하세요. 답안 작성 시간도 시험 시간에 포함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개인 특성 때문에 잘 안 고쳐지는 분들이 있는데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옮기는 게, 이게 문항본을 확인해가지고 옮기는 게 나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제가 선별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5번을 막 4번에 적으신 분들 있고 5번, 6번에 적으시는데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모의고사 할 때 좀 풀면서 습관을 들였어요. 왜 그러냐면 다 풀고 적잖아요? 그러면 떨려가지고 이 시간 체크 잘못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오버타임 나시는 분들은 다 적다가 실수하거나 아니면 다 못 적을 수도 있어요. 종쳐버리면 끝나버리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면은 한 페이지 풀고 적던가, 한 페이지 보통 2문제 정도 있으니까, 네, 그거를 추천드립니다. 다 풀고 적으면은 좀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가 큽니다. 네, 문자하기 단위하기 기본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시간 남아야 돼요. 이게 피드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 강의 장점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수강생들이 대부분 잘 보거든요. 네. 근데 이유는 뭐냐면 수강생들이 대부분 다 잘하는 애들만 오냐? 천만의 말씀이죠. 그것도 아니고. 저는 제 시험 봤던 이제까지 제 물리를 중학교 때부터 했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경험하고 그다음에 분석하는 거에서 입각해가지고 강의를 설계를 해요. 그래서 이해, 논리, 실전적. 그러니까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해석을 하는 거니까. 예, 요게 이 바탕으로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알고 푼단 말이야. 애워서 푸는 게 아니라 알고 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한 문제를 연습을 하고 가면
그거에 대해서 파생된 유사한 문제들 같은 경우는 해결을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점점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는데 저는 매년 4년 동안에 2개, 3개의 퍼펙트라는 거는 누구가 봐도 물리를 못한 사람이 봐도 야 이건 진짜 똑같네 이거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문제도 있어요. 진짜로 완전히 컨트롤 CV도 있고 이게 동일 문항을 항상 여기에 적용했어요. 올해는 너무 많았죠. 올해는 한 4개 정도 됐었는데 네, 퍼펙트하게. 그리고 예측을 합니다. 뭐냐면 강의 중간중간에든 아니면은 강의 끝날 때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다 맞췄어요. 하나씩은. 첫 해 7월 그때 19년도 갖고 홀로과 맞췄고요. 그때는 홀로과는 그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공개 강의를 했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이클스는 단톡방에 이야 이거 저기 중력파 그거 있으니까 마이클스 나올 것 같다. 아 그리고 토로이드 빠졌네. 토로이드는 토카막 있죠. 요즘에 핵융합 그거 할 때 핵융합 논문들이 많이 나오길래 야 이거 이게 저기 케이스타 되게 많이 이슈되던데 이거 토로이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토로이드 빠졌네. 마이클슨도 맞췄고 그 다음에 TEM 이거는 이건 공식도 알려드렸고 TEM 모드. 그 다음에 올해는 슬릿 나온다 그랬어요. 좀 어렵게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슬릿. 그래서 항상 예측을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논리성 있게 예측을 하거든요. 그냥 뭐 엿장수 마음대로 그냥 동전 던지시기 에라 이거 나오겠다 이게 아니에요. 네, 좀 예측적인 거는 좀 논리성 있게 분석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장률하고 합격률인데 저는 성장을 많이 해서 가요. 뭐 초수분도 오셔가지고 그다음에 엄청 성적이 안 좋으신 분도 해가지고 충분하게 해서 고득점으로 합격하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 수석하신 분도 있고 뭐 또 하신 분도 있고 근데 이게 잘못 와전돼가지고 자꾸 다 잘하신 분들만 온 줄 아는데 그럴 수가 없죠. 제가 뭐 잘한 사람만 뽑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합격률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강의를 할 때 10강생은 3개월 이상 수강생 모의고사는 치지도 않아요. 모의고사 치면 더 높아지거든요. 왜냐면 모의고사 상위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50% 이상 떨어진 적이 없어요. 올해도 아마 안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올해는 10강생 대충 봤더니 다 잘 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건 수강생 평가인데 일부만 해놨어요. 일부만. 그래서 대부분 다 뭐 잘 해가지고 간 거고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있죠?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모의고사 보는 기분이 들었다. 뭐 대부분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적중 많이 해가지고 점수 잘 받았다 하는 거고. 자, 합격률 같은 경우는 뭐냐면 초수도 오시고요. 비사범대도 오시고 그 다음에 전공 중하위권들도 많이 오세요. 그래가지고 다 합격해서 가요. 이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개념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는 실전적인 구조화를 시키고 실전에 최적화되게 이게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훈련을 시킬 때는 문제를 그지 같은 걸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퀄리티랑 적중도 높은 문제들로 해가지고 하니까 이게 시너지를 발휘해가지고 실전에서 되게 강점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1차에 50% 이상 합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고시판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직강생이 엄청 많아지기 전에 현실 이론상 불가능한 시점이 생기죠. 왜냐하면 물리를 100 어느 정도 뽑으니까 1차는 이제 1.5배에서 뽑는 거기 때문에 한 80%를 넘겨보고 싶은데 올해 모르겠어요. 올해 어떻게 될지 나와봐야 할 것 같은데. 자, 복수법 같은 경우는 저는 과학적으로 설계를 해놨어요. 이거는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문항수가 강사들이 가장 편하게 강의를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문제 많이 주면 돼요. 그러면 책임의 피가 사라져요. 맞죠? 문제를 많이 주면은 적중 확률도 높아지고 뭐냐면 군소리가 안 나와요. 왜? 그거 해결하려고 허덕이니까. 그리고 중하위권들이 많이 그거 하다가 허덕이고 하면은 뭐로 책임의 피를 할 수 있냐면 너가 다 커버를 못한 거 아니냐라는 책임의 피가 엄청 쉬워요. 문제를 줄이는 거는 강사한테 엄청나게 부담감이 많이 작용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 부담감을 안고 제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떨어지면 제 탓 하라는 건 게
그만큼 자신감이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저는 문제 많이 안 드려요. 천문학에서 충분히 적중 가능하고 그거를 계속 증명해 나갈 거고 할 테니까 여러분은 복습만 하고 강의만 잘 따라오셔라 하는 거고요. 문제 증가시 학습별이 아니라요. 얘는 그 엄청나게 학습 능력이 감소해 버립니다. 문제 증가하면. 이 임용 스타일이 그래요. 만약에 수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가르쳐요. 있죠? 수능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자 뭐냐면 복습이 보통 한 이 정도 돼야 될 거예요. 예? 보통 10회 이상 하지 않으면 물론 뭐 너무 쉬운 거 같은 경우는 몇 번만 해도 되는데 10회 이상 하지 않으면 장기 기억으로 안 가요. 그리고 숙련도가 떨어져요. 느리다는 거야. 예? 아무리 쉬워도. 그래서 대충 계산해 가지고 이 정도 한 1000문항 정도로 보면은 내가 1년 단위 코스로 커버를 하겠구나 해서 이렇게 강의를 짜서 한 거거든요. 강의는 제가 뭐 일주일에 4시간 하고 2번 할 건지 다 제가 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실점을 이제 그다음 모의고사 했어. 이게 다 제가 짠 거예요. 이건 다 설계를 해가지고 짠 거거든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짠 게 아니라 다 심리적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복습 이런 횟수 이런 걸 다 생각을 해서 짠 겁니다. 그래서 그거 좀 잘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물리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하루에 한 20개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꼭 복습은 하셔야 돼요. 최대한 많이. 장기 기억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장기 기억으로 가려면 해석 능력이 내용적인 이론 해석 능력이 안 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과학적 학술 설계는 뭐냐면 매주에 미니 테스트를 보고 월간 테스트 보고 그다음에 모의고사를 보냐 이게 뭐냐면 복습 스터디를 왜 시키냐 이거는 보고 나서 딱 손 놓잖아요. 그러면 10분 뒤 하루 뒤부터 급격하게 까먹습니다. 인간은 되게 단순해요. 내가 뇌에서 그러니까 친숙하지 불필요한 거는 자꾸 빼려고 그래요. 불필요한 거는 빨리 빼버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알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추천사항 그러니까 유의사항하고 추천사항 같은 경우는 임용을 잘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맹목적 학습이 아니라 출제에 맞는 학습 그 다음 반복이 필수죠. 그 다음에 이게 되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개념 해석력 연산 이게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적인 거를 잘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공식적인 거 예시 문항 이런 거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반복을 하고 그랬을 때 나중에 이제 실전 가서 숙달 작업을 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다 늘어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늘기 때문에 자기 장단점 같은 거 파악을 하시고요. 왜냐면 이게 어떤 분들은 끈기가 부족하신 분들 그다음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 다음에 유혹에 쉽게 노출되시는 분도 있어요. 남이 술 먹으러 가자면 바로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이고 좋다고 네 그러시면은 어떻게 이거를 커버를 할 건지 그다음에 연산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지 이거 기초 강의도 그 찍어놨어요. 찍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지금 치료를 하고 있어가지고 치과 치료를 하고 있어가지고 기초 강의 찍다가 중단했었는데 올해 아마 말까지 끝날 거예요. 그건 수학적인 거. 미적분학이라든지 순열조합이라든지 통계 같은 경우 들어갈 때 순열조합을 많이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초 강의 기본적인 거 미적분학하고 기본적인 물리에 필요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물리에 뭐 연산자가 뭐고 왜 양자역학에서는 연산자 오퍼레이터 연산자가 사용되고 그게 뭔 말이냐 그런 거를 의미적인 것도 좀 설명 좀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참고 보시고 적어놔요. 기초 강의 기초 강의는 오픈됩니다. 월말이나 혹시 길어지면은 연초에 그거는 무료로 오픈돼요. 어디 오픈되는지는 자 파트별로 잘라가지고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감심자인지 이거 시험에 은근히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시험에. 그러니까 직접 와가지고 실제 모의고사도 다 찾아보시고 글씨는 알아맞게만 쓰시면 돼요. 아시죠? 저도 글씨를 그렇게 잘 쓰는 편이 아닌데 알아맞게 쓰시면 되고 정리 습관은 좀 잘 하시는 편이 좋아요.
네? 어떤 분들은 자료가 야 이거 자료 어딨지? 3개월 전 거 다 이 분실하신 분도 있는데 그때 정리 습관 잘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암기력이 내가 좋은지 나쁜지 좋으신 분들은 이제 횟수를 좀 뭐 어느 정도 자기가 해결하는 거고 그다음에 암기 왜 잘 안 외워지지 하신 분들은 좀 복잡한 거 같은 경우는 잘 안 외우시는 분들은 이제 횟수를 늘리면 되죠. 그거는 뭐 자기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맞춰가지고 공부 환경 그다음에 진단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상담도 하시고요. 계획표는 무조건 작성하세요. 계획표 없이 성공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주기적 체크하시고 내가 어디 와 있는지 그 다음에 단기적 목표를 세우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무리하게 하루에 50문제 풀기 하루에 100문제 풀기 하지 마세요. 내가 목표는 달성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반 정도가 적당해요. 하루에 내가 50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때는 한 20, 30문제로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그거를 안 어기는 게 좋아요. 알겠죠? 한 번이라도 어기면 습관이 생겨요. 예? 결석도 해본 사람이 잘한다고 한 번이라도 어떤 거를 실패를 하면요 다음이 쉽다고. 알겠죠? 예, 그러니까 꼭 이 단기적 목표 낮춰가지고 설정하시고요. 알겠죠? 양곡선은 뭐냐면 이게 문항수가 늘어나면은 이게 뭐냐면 임용사의 문제 같은 경우는 성취도가 떨어져요. 뭐냐면 이 전체적으로 전체 집단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항수가 늘어나면 어디부터 죽냐면 중하위부터 죽어버립니다. 이거는 제가 100% 확신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실험을 해볼 수는 없잖아. 여기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생 걸고 하는데 중하위권을 죽이려고 내가 문제 많이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문항수가 무조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적으면 안 되겠죠. 너무 적으면 적당하게. 그래서 제가 1000문제 정도 그 선에서 들려고 합니다. 아무리 많아도 2000개, 2000문제는 안 넘으려고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이게 개념 기반이 안 되고 그냥 문제만 풀면요. 이거 독될 수 있어요. 그냥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갈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적당한 학습. 이거 초과시 이게 복습이 불가능해 버려요. 문항수가 많아져 버리면. 그쵸? 내가 10,000문제 이게 작년에 들었던 문항이 한 1000문제 언저리 됐을 텐데 10배, 10,000문제 드리면요. 복습이 10배가 늘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10배 할게요? 어떻게? 뭐 하면 이렇게 될 텐데 그걸 어떻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나오는지도 몰라 버립니다. 진짜로. 알겠죠? 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 자, 이게 연쇄작용이 일어나요. 뭐냐면 성취도가 떨어지고 자신감이 감소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생각해보세요. 계속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모의고사 볼 때마다 바닥이야. 네? 근데 이유를 모르겠어. 나는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 시험에서는요 안 풀리기 시작해요. 왜? 그 기억에 남아있어갖고. 근데 이게 반대로 하면요 성취도가 오르죠. 내가 알고 푸네 하고 이제 자신감도 올라가고 하면 시너지가 계속 생기거든요. 네, 그거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공 교재는 참고용으로 하세요. 그리고 전공 교재 새로 사지 마세요. 없으면 놔두세요. 알겠죠? 전공 교재 안 봐도 돼요. 진짜. 전공 교재는 참고용. 그냥 이거 어디 한번 찾아볼까? 아니면은 그냥 문제 심심한데 문제 몇 개 풀어볼까? 이런 걸로 하시면 되고요. 괜히 사서 고생하지 마시고 전공 교재 되게 비싸요 요즘에. 네, 원자재값 올라가고 더 비싼단 말이야. 한 권이면 5만 원씩 하잖아.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으세요. 아시죠? 전공 교재 안 봐도 돼요. 자꾸 전공 교재가 필수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도움이 됐을 뿐이에요. 네? 근데 모든 사람한테 전공 교재가 도움이 되느냐 아니에요. 전공 교재를 어디가 중요하고 볼 실력이 정도 되면은 그 사람은 뭘 줘도 합격할 거예요. 알겠죠? 네. 뭘 줘도 강의 내용으로 충분합니다. 아셨죠? 강의는 충분해요. 네. 전공 교재는 해당 전공 있죠. 예? 해당 전공을 이론적 소개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야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 대부분 불친절해요. 왜 불친절하냐면요. 전공 교재 쓴 사람 되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뭐 그리피스 이런 사람. 그리피스가 하버드에 있었어. 하버드 다닐 때. 졸라 수학을 잘했어요. 이론 물리학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불친절하겠어요. 왜냐하면 친절하게 쓰면 전공책이 이 두께가 이래져야 된단 말이야. 에? 하버드에서 엄청 친절하게 가르치겠냐고. 내가 엄청 잘하는데 그냥 대부분 대학원이든 아니면은 대학원 책 학부 정도 수준 되는 애들한테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군거더기를 뺀단 말이야. 알겠죠? 예, 불친절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참고용으로 받았으면 좋겠고 일부분 파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괜찮죠. 근데 이거를 찾은 능력이 된다면은 그거는 강사가 해줘야지. 야, 이 파트는 괜찮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파트가 내가 뭐가 어떤 문제가 괜찮고 어떤 거를 그 할 시간에 그냥 복습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임용 형태 부족하기 때문에 전공 교재가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력이 되면 보라는 거예요. 여력이 되면. 안 봐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 없다. 네, 안 봐도. 그래서 제발 하지 마세요. 서웨이, 할리데이, 퍼펙트, 그 다음에 저기 마리온, 그리고 파울스 다 풀기 하지 마세요. 알죠? 다 풀기. 뭐 아장내기. 그거 자기 그 임용 자기 인생이 아장날 수 있어요. 그거 자꾸 하지 마세요. 그거. 네. 그러니까 일부 한 1000문제 있으면 한두 문제, 10문제 보는 건 괜찮아. 그런데 왜 목목적으로 막 수백, 수천 문제를 그걸 보냐고요. 그거 나오지도 않은 걸. 엄청 더러운데. 보지 마세요.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전공 교재로만 임용을 독파하려면요. 최소 3권에서 5권 정도 통달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리스크가 발생을 하죠. 우리가 2년, 3년 잡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 1년으로 합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시험은 충분하게 잘만 공부를 하면. 알겠죠? 그리고 항상 명심하세요. 복습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한 5번 보잖아요. 야, 이거 절대 안 틀려. 무조건 틀립니다. 아셨죠? 복습은 언제냐면요. 이골이 날 때가 멈추는 게 아니야. 시작이지. 이건 야 나 손가락 잘라도 안 틀려. 이때가 시작이라고. 알겠죠? 네, 사람이 되게 간사해요. 실전에 긴장해버리면 되게 사소한 것도 틀린단 말이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습은 이골을 날 때 시작이다. 복습만 잘 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리고 누가 어떻게 합격했냐? 나는 뭐 했으니까 합격했다. 나는 뭐 그래피스만 봐서 합격했다. 이거 개소리니까 믿지 마세요. 왜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를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를 하는데 나한테 맞는 학습법이 있고 나한테 독이 되는 학습법인데 그거를 무필터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합격하는 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어떤 페이스로 가져가야 되는지. 왜냐면 어떤 사람들이 난 4시간밖에 안 자는데 이런 건데, 그거는 다른 사람이 그거 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요. 예, 저는 잠은 푹 자라는 거기 때문에. 예, 의미 없는 노력은 삽질이니까. 그리고 수면 시간은 잠 제발 푹 자세요. 아시죠? 날 새지 마시고. 예, 장기 학습은, 왜냐면 잠잘 때 뇌에서 세팅을 해요. 예, 장기 기억으로 든단 말이야. 잠잘 때. 단기 기억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안 보면 하는 거기 때문에 뇌랑 별로 상관이 없지. 왜? 다음날 시험 볼 때 내가 공부 하나도 안 했으면 당연히 날 새갖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장기 기억으로 하려면 수면 시간이 확보가 안 되고 하면요. 까먹어요, 계속. 들어오면 까먹고. 그래서 제발 푹 자세요. 하셨죠? 예, 날 새지 마시고. 리듬 깨지면 안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1시 넘으면은 그때 수면 리듬이 깨져버리더라고요. 공부할 때. 근데 사람마다 다르니까. 알겠죠? 어떤 분들은 약간 9시, 10시 주무시는 데 있어요. 자기는 새벽에 공부가 잘 되고, 어떤 분들은 한 2시에 주무시는 분도 있고, 낮밤 갖고 뉴욕 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는 뭐 자기, 임용에 공부 방해 안 되는 만큼,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되고, 제발 잠 푹 자라. 아시죠? 네. 다음 말씀은, 권장사항은 잠 푹 자고요. 정리 습관하고, 운동이, 꾸준한 운동 있죠. 너무 무리하게 막 헬스 막 엄청 빡시게 하는 거 말고, 어느 정도, 한 30분이라도 뛰던가, 아니면 산책이라던가, 아니면 집에서 그냥 맨몸 운동 하던가, 뭐 푸시업을 하던가, 여자분 앉아 일어났다 하던가, 아니면 뭘 하던가,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운동이 뇌 활성화 있죠. 두뇌 활성화. 그거에 엄청나게 좋대요. 그러니까 장기 공부할 때 꼭, 이거 우울증 예방도 좋거든요. 운동. 그래서 뛰던가, 뭐 헬스장 꼭 안 가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안 가더라도, 작은 운동, 스트레칭이라든지 뭐라든지 주기적으로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엄청 좋아요. 네. 그래서 엄청 효과가 짱이거든요. 운동하는 거.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아시죠? 그리고 안 보고 자꾸 이게 여러분들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 가사 나온 거랑 가사 안 나온 거랑 하늘과 땅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죠. 네? 아무리 내가 완전히 18번 아니면은 가사 안 나오면 모른단 말이야. 언제 시작한지도 모른단 말이야. 이게 똑같아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공부가 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네, 뭔 소리냐면 문제를 풀 때 답지 보고 풀면 알 것 같아. 이 착시 효과가 들기 때문에 답지 안 보고 순수 머릿속으로만 써보는 거예요. 아셨죠? 안 보고. 그 다음 내용 정리도 안 보고 해보는 거. 애웠으면은 이게 알죠? 손과 순수 보고 하면 안 돼요. 시각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꼭 알아두시고 공시감기도 마찬가지고요. 리허설과 라이브 달라요.
막 앞에서 하려면은 이게 뭐였지 이렇게 돼버린 순간에 실전에서 큰일 나기 때문에. 그리고 모르면 물어보세요. 네, 친구한테 물어보든 스터디에서 물어보든 강사한테 물어보든 네, 바로바로 웬만한 답변을 할 거니까. 그리고 항상 이게 되게 있어요. 나는 뭐 비사범인데 나는 초수인데 나는 전공 못했는데 계속 벽면만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될 시간에 공부하세요. 하셨죠? 네. 그 될 시간에 공부 그냥 하면 돼요. 아시죠? 그리고 제발 누가 이렇게 했다니까 합격했다 이거 믿지 마시고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시키는 것만 하시면 되거든요. 네. 알았죠? 네. 그리고 누가 뭐 하니까 따라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그 사람이 떨어져요. 먼저 조심하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올해 잘 준비하셔가지고 내년이죠? 내년에 잘 준비하셔가지고 네, 꼭 다 합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